자, 다음 예제는 실행 결과부터 좀 볼게요. 자,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넘어가는 흐름을 보세요.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일단 이름을 입력할게요. 다음에 나이를 입력하래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래요. 안경 여부를 알려달래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태까지 선택한 결과값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할 건데, 자,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 간에는 링크를 클릭하면은, 자, 웹브라우저 안에서 A 태그를 클릭해서 페이지가 이동을 하죠. 그러면은 스프링 안에 있는 컨트롤러에 접속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얘가 작동을 한 다음에 뷰를 이렇게 뷰를 보여줘서 화면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고 나면은 통신이 끊겨요. 그러니까 뭐 링크를 클릭하건 폼으로 서브밋을 하건 여기에서 입력값을 컨트롤러한테 보내잖아요. 그리고 컨트롤러가 결과를 다시 뷰를 보내니까 화면이 바뀌죠.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하면은 입력한 내용이 컨트롤러에 보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로그를 보면은 다른 예제들 한번 볼게요. 뭐 get 파라미터에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면은 로그에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로그가 전달받은 파라미터, get 방식으로 파라미터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다 남는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이걸 해놓은 거예요. 변수가 제대로 넘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포스트 파라미터로도 보내면 포스트 파라미터도 어떤 이름으로 어떤 값이 넘어왔는지 로그에다 남아요. 일단 이게 남았다라는 거는 컨트롤러 쪽으로 변수가 잘 전달됐다는 거예요. 패스 파라미터는 안 남아요. 패스 파라미터는 이걸로 검출이 안 돼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내용을 보내잖아요? 컨트롤러한테 이 변수값 두 개가 전달이 되고 웹브라우저에 뷰가 나타나면 컨트롤러는 지가 받았던 변수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미 컨트롤러는 지가 아까 받았던 변수를 다 잊어먹고 없어요. 왜냐면 매번 통신이 끊겨버리니까. 그래서 웹 방식의 통신은 일회성 통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서버가 있는데 통신을 위해서 연결되는 요 단위를 세션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통신은 세션이 연결되면은 통신을 끊기 전까지 수도 없이 데이터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전에 왔다 갔다 한 내용을 서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웹 방식은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붙으면 세션이 하나 생성이 되고 응답이 이렇게 전달되는 순간 통신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서로 기억을 못해요. 쭉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TCP/IP 방식, 소켓 통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회성 통신으로 오가는 거를 HTTP 통신이라고 해요. 통신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종류예요.
근데 이 설문조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입력을 하면은 이전에 내가 선택했던 내용이 계속 누적이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게 요 마지막 주제예요. 방법은요. 자, HTML에서 웹브라우저 안에 있는 HTML에서요. get 방식이건 포스트 방식이건 컨트롤러한테 get이건 포스트건 변수를 보내죠. 그러면 컨트롤러가 그걸 받아서 뷰한테 출력을 할 수 있죠. 그럼 뷰가 이거를 웹브라우저 화면에 출력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받은 변수를 어떻게든 다시 보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시 보내야 돼요.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름을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스텝 1이라는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페이로드가 전송된 내용이에요. 네임하고 제가 입력한 값이 전송이 됐죠. 그 다음에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나이를 입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스텝 2에 대한 스텝 2 페이지에 대해서 페이로드를 다시 보면은 아까 분명히 나이밖에 입력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같이 전송되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전에 입력했던 거를 어떻게든 다시 전송해야 돼요. 자, 어떤 원리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편해요. 재가동 좀 하고 자, 이름을 입력하고 그러면은 컨트롤러가 이제 자기가 전달받은 변수를 뷰에다가 주는데 인풋 태그 하나를 숨겨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밸류 속성으로 출력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의 HTML 코드를 보면은 이거는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거야. 나이.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이전 페이지에서 전달된 값을 밸류 속성에다 강제로 때려 박은 거예요. 자, index.html 그리고 컨트롤러 같이 봅시다. 자, 스텝 1에서 요 컨트롤러가 이제 작동을 해서 요 HTML을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name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고 스텝 1 페이지로 전송을 하죠. 그럼 여기서 요로 전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name이라는 걸 입력했으니까 name은 여기 통해서 받겠죠. 이 전송받은 값을 모델에다 담아서 뷰를 불러요. 그럼 스텝 1이라는 뷰로 바뀌겠죠? 자, 이전 페이지에서 받은 변수를 모델에 담아서 뷰에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뷰는 요 name이라는 키값을 사용해서 인풋 태그에 타임리프 특성으로 이렇게 자바의 변수를 출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 페이지가 열리면서 인풋 태그의 값이 자동으로 세팅된 상태로 나타나죠. 그게 지금 요 화면인 거거든요. 여기 이전 페이지에 입력했던 값이 있고 인풋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 페이지에서 입력한 값을 이렇게 텍스트로 노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수정이 되니까. 이럴 때 쓰는 게 input type
히든이에요.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적용이 됐나? 그러면 얘는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인풋 타입 히든으로 값이 세팅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폼 안에서 서브밋이 발생했을 때 두 개의 값이 전송되는 거예요. 이게 페이지의 이동 단계가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누적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 페이지에서 서브밋을 누르면 스텝 2로 넘어가니까 여기로 name과 age라는 변수가 전송이 될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러스 name과 age 받았어요. 이걸 받아서 다시 모델에다 실어서 이번엔 step2.html을 부릅니다. 자, 지금 요거는 폼 태그를 사용해서 포스트 방식일 때 데이터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해요. 물음표 뒤에 들어갈 수 있게끔 컨트롤러한테 받은 값을 이렇게 유지시키고 플러스 알파. 자, 지금 요 변수 두 개는 컨트롤러한테 받은 거죠. 달러 붙어 있으니까 자바 변수잖아요. 요 name과 age 밑에도 똑같은 값 name과 age는 달러가 붙어 있으니까 얘네라고요. 자, 얘네는 어디서 왔어? 리퀘스트 파람으로 받았으니까 스텝 2를 호출한 전 페이지에서 왔다는 거죠. 이전 페이지에서 들어온 값을 어떻게든 HTML로 보내서 다음번 링크를 클릭했을 때 같이 딸려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링크를 보면은, 자, 링크가 name은 한글 값은 URL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프링이 알아서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name 값 있고요, age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이라는 값만 문제에 따라 값을 다르게 갖고 있죠. 이전 페이지에서 넘어온 값은 값을 그대로 똑같이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번에는 get 파라미터로 넘겼으니까 이렇게 주소에 붙어 있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또 클릭하면 이전에 들어왔던 변수들 그대로 남아있고 새로운 변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러 쪽에서는 페이지가 거듭될수록 받아야 되는 변수가 하나씩 느는 거죠. name 받고 name과 age 받고 name과 age와 그룹 받고 name과 age와 그룹과 클래스이즈 받고. 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문항을 한 20문제 정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달고 다니는 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늘어나겠죠. 가끔 이제 카톡 같은 걸로 설문 같은 거 해달라고 하면 만든 사람 성의를 봐서라도 좀 해줘요. 이거 노가다 되게 심해요. 지금 여기서 4문항인데 이거를 20문항까지 늘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노가다 장난 아닙니다, 그거. 자, 요거까지 해서 이제 파라미터 전달이고요. 지금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하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변수를 누적해서 달고 다니는 요 과정을 웹페이지의 상태 유지 기법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장바구니, 주문서, 결제 완료. 이것도 계속해서 변수를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결제 완료 페이지 가면은 내가 결제한 상품 딱 나오잖아.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어떻게든 변수를 달고 다녀야 돼. 더군다나 여기는 중간에 DB가 같이 관여하기 때문에 처리는 좀 더 복잡해질 거예요. 장바구니에서 주문서 넘어갈 때 DB에 넣고 여기서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를 달고 가야 되거든요. 자,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됩니다. 요 예제는 아마 제가 봐서는 뭐 각자 속도가 다르긴 한데 다 완료하려면은 4시는 훨씬 지나서 끝날 것 같아요. 맘 같아서는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고 싶은데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다음 단원이 스텝이 6스텝까지 있어갖고 오늘 건드리면은 하나 겨우 끝내고 주말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